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전남만 유일하게 뒷걸음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의 재정 전문가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상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대체하기 어려운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늘 첫 뉴스는 조금 우울하고 걱정도 되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는데 전남만 유일하게 경제 상황이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전체의 실질 지역 내 총 생산은 전년보다 2.7%가 늘었습니다. 충북과 충남이 각각 5% 이상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전남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엑스포가 끝난 뒤 건설업이 둔화된 데다 조선과 철강, 석유정제 등 주력 산업이 모두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3.4%의 성장률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전남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광주 전남의 총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2%에서 다시 6%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광주가 1,510만 원, 전남이 1,350만 원으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광주 경제의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은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건설업은 높아진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전남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에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비엔날레 이사장이 민간 전문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새 이사장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맡게 됐는데 재정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있겠죠? 박수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8월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단 운영 책임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며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이로써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08년 신정아 감독 선임 파문 이후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온 지 6년 만에 민간 전문가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정부 경제수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신임 이사장이 광주 비엔날레의 당면 과제인 재정 확충과 혁신을 추진할 책임자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간인 이사장 체제, 그리고 재정과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새 이사장을 맡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하다. 홍성남시 작품 전시 유보 사태로 시작된 비엔날레 혁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활동을 시작한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조직 개편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어 미술계와 재단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2월 이사회에서 혁신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창설 20년 성년식을 혹독하게 치르며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 광주 비엔날레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BOD와 조류 농도 등 영산강의 수질 지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나빠졌고 보건설과 준설로 인해서 강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등과는 달리 물바지공의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인데도 이번 헌재 판결처럼 서로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최저임금은 안 주고 폭언에 성희롱까지 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겨울엔 노동당국이 제대로 단속해주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한두 번쯤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고등학생들. 18살 김모양도 석 달 동안 유명 빵집에서 일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4,200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제 그쪽 주변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올려줬어요. 커피숍과 음식점, 편의점 등 일하는 청소년은 점점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6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다반사, 손실을 물어내게 하거나 성희롱과 폭언 등 부당 대우도 청소년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사업주들을 근로 감독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포함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고용노동부에 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정상화 등 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령화 사유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이에 따른 치료와 관리 비용도 지난 201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30년에는 39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광주 전남 지역의 치매 환자 비율은 9.5%로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초기 단계의 약물로 치료할 경우 증세 악화를 늦출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우선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국비 등 모두 165억 원이 투입되는 치매 연구센터는 오는 2019년까지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최적화된 치매 예측과 조기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지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초정밀 MRI를 촬영해 표준 뇌 지도를 만들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인에게 특징적인 치매 유발 인자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뇌 지도가 구축되면 그것을 표준으로 치매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미래에는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치매 예측과 조기 진단 기술로 국내외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 내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던 현직 여자 경찰 간부가 낳은 지 한 달 된 아들과 함께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33살 이모경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욕조에서는 낳은 지 한 달 된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경위는 최근 아들이 염색체 이상으로 신체 발달에 이상을 미칠 수 있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판정을 받자 괴로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가 5년 만에 워크아웃에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결과 채권행 기준 75% 이상의 승인을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 보유 지분의 매각 논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광주 경영자 총협회 등 지역 경제계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겨울철 광주시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내일 문을 엽니다. 내년 2월까지 한층 더 멋진 은빛 겨울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청광장 중앙에 자리 잡은 은빛 빙판이 손님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들을 위한 겨울철 놀이 공간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케이트장이 올해에는 더욱 보강됐습니다. 빙질이 얇아져 더 단단하고 미끄러우며
조명탑을 설치해 야간에도 쾌적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바닥에 그 목재 데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고요. 양질의 그 스케이트를 보강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질 좋은. 또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는 의무실을 별도로 운영해 이용자들의 안전에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스케이트와 헬멧 대여료를 포함해 1,000원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 금요일과 주말에는 밤 9시 반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스케이트장 개장식에는 비보이 댄스 공연과 전문 선수들의 시범 스케이팅이 준비돼 겨울 스포츠의 본격적인 시작을 축하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공기업인 한전 KDN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신사옥 개청식을 갖고 빛가람도시 시대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정보통신 분야 자회사로 출발한 한전 KDN은 에너지 관련 기업과 기관의 전산 장비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공기업인데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빌딩으로 지어졌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는 70년대 무등산 무허가촌에서 철거반원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무등산 타잔 박승훅 씨의 진혼제를 열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이들은 박 씨처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건국 내과원장이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합류했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6년부터 5년간 회장을 맡았던 조 원장이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21호 회원이자 전국 678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2천여 명은 광주 정부 합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며 광주 고용노동청을 규탄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노사 분쟁으로 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됐는데도 노동청이 중재와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는 건설노조는 광주 노동청장과 고용센터장을 면담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간부의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조모전 철도노조 순천지방본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월산 사동 사단법인 상생대도에서 100만 원, 동구 화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